뭐 강의는 제가 실제 자소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뭐 처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 보시면은 지금 갖고 계신 고민들이 좀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이 아무리 이런 강의 막 1시간만 들어봤자 내 글 실력 자체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던 실력인데 이게 진짜로 괜찮은 거 맞나?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 병원 자소서가요, 이게 좋은 글쓰기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좋은 글쓰기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초보자 정도 글쓰기 실력이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스펙이 1순위예요. 글 잘 쓰는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경험을 온전히 전달할 정도, 그냥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정도의 글 실력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진짜 막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던 실력이다. 그리고 왕초보다 완전. 근데 왕초보여도 이 초보 정도로 레벨업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업은 단기간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컨설팅을 여러 번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진짜 왕초보 실력인 분들도 몇 가지 틀을 잡고 좀 이제 예시를 보고 개념을 아니까 초보자 레벨로 단기간에 그냥 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렇게 틀도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요거는 이제 제가 진짜 자소서를 처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가장 어려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글 시작이 안 되는 거. 요게 있죠. 아마 지금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겨울방학 때 자소서 그래도 쓰자. 쓰면 좋다. 어디서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안 되죠. 어,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시작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시작을 못하신 가장 큰 원인은 글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필수예요. 글감을 미리 정리하고 자소서를 쓰는 거는 특히 여러 병원을 지원하셔야 되는 여러분들한테는 필수예요. 필수. 자소서 처음 쓰는 사람들에게 글감 정리 필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나 뭐 저처럼 평소에 글을 많이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머릿속에 뭔가 글 써야 된다는 게 이렇게 딱 떠오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이게 다 구조 맞추고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어휘 꾸미고 막 이런 거 처음부터 못해요. 저도 뭔가 글을 쓰자고 이제 결심을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텍스트로 막 그냥 적어요. 그냥 적어요. 진짜. 그냥 적어서 이렇게 글감을 만들어요. 뭐 외부적으로 조사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글감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보고 이제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완벽하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문항을 보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내 경험이나 막 그런 것들을 정리한 상태에서 쓰면은 난이도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자소서는 진짜 몇 배로 쉬워요. 몇 배로. 그러니까 이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러 병원 지원할 때 있죠. 네? 이제 글감이 정리되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단 글감은 이게 여러분들이 글 쓴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런 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제 비유를 좀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글감 정리, 그러니까 자소서를 옷 입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옷 입는 거에 비유를 하면은 이제 글감 정리는 내가 갖고 있는 옷을 다 파악해 놓고 이제 깨끗하게 잘 정돈을 해놓는 상태를 이제 글감 정리가 한 상태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병원이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단정한 옷을 골라 입으면 되죠. 그렇죠. 이거 되게 쉽죠. 이렇게 미리 정리해 놓은 옷들 보고 단정한 스타일 이렇게 딱딱 집어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A병원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옷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옷도 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있는 대로 이뻐 보이는 옷 아무거나 몸에 걸치게 돼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런 스타일이라는 게 딱 안 돼 있고 온갖 옷을 그냥 몸에다가 다 걸치고 막 어울리지도 않는 액세서리 막 다 껴있고 딱 이런 사람의 인상이 와요. 그래서 근데 저도 실제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 자소서를 보면은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온갖 장점은 되게 많은데 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기억에도 안 남고 뭔가 이렇게 전달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써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시간도 급하고 뭔가 정리도 안 돼 있을 때 특징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감을 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은 해 놓고 이제 문항을 보고 답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글감을 보고 어떤 내용이 문항에 어울릴지를 생각해서 옮겨 적으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문항을 보고 고민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내 경험 정리를 딱 보고 이 문항엔 이 경험이 잘 어울리겠다고 이렇게 딱딱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가 엄청나게 쉬워져요. 자소서 쓰는 난이도가. 물론 완전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힘들겠지만 아마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글감 정리는 이제 경험 정리를 처음에 하셔야 되고 내 경험 정리. 두 번째로 이제 병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병원 정리를 이게 두 가지를 해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 갖고 이렇게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키워드까지 다 이제 하실 수 있게 워크시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전자책이라든지 이거 블로그에서도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 정리 워크시트 해갖고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별로 해서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뭐 내용이나 뭐 이렇게 키워드 뽑아낼 수 있게 내용은 뭐 이렇게 뭐 시기 및 장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내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배운 점이 뭔지 이런 거 정리를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추출해내기 되게 좋아요. 병원별로 키워드를 조사해서 어울리는 경험을 뽑기 되게 쉽겠죠. 이거는 제가 예시로 만든 거라서 간단하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는 조금 자세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이 워크시트도 제가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파일 보내드릴 때. 제가 한번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 분당서울대병원 많이 쓰시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바로 해볼게요. 되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분당서울대병원 검색을 해보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좀 전형적으로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소개해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개에서도 되게 좀 좋은 키워드들이 많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건 일단 미션 비전부터 좀 봐요. 그래서 뭐 비전에는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세계 의료 표준으로 국민의 병원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복사해 갖고 이게 비전 있죠. 그냥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나가는 병원, 환자 중심, 최적 의료 구현하는 병원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병원에 대한 뭐 미션이나 뭐 그런 거 조사하실 때 여기에서도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좋아요. 뭐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뭐 환자 중심 바로 보이죠. 환자 중심 하고 뭐 삶의 가치를 뭐 국민의 뭐 신뢰 막 이런 거 있고 미래 의료로 앞당기는 명하면은 뭐 그러니까 미래 뭐 계획성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계획성이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거를 보여주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딱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되게 보기 편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대표 키워드가 그럼 한눈에 보여요. 미션도 막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뭐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서 뭐 인류 건강을 한다. 뭐 여기는 뭐 딱히 이렇게 뽑을 키워드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병원장 인사말도 많이 참고를 해요. 이거는 이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 병원에 대한 이해를 하기 되게 좋아요. 이 글감 자체가. 그래서 기타 참고 자료에서 뭐 병원장 인사말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키워드를 따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병원장 인사말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병원장이 대표로 해서 이 병원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소개 글이에요. 여러분들 자소서랑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말투 그런 것도 좀 영감을 얻을 수가 있고 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뭘 추구하고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기는지가 개념이 박혀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뭐 이런 소개 아까 전에 막 이런 거 있었죠. 뭐 최고의 의료진 막 이런 거 해서 뭐 요거는 가치가 될 수 있겠네요. 가치 병원의 가치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도 따로 이제 키워드 정리해주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쫙쫙 뽑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뉴스 기사도 저희가 많이 보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그냥 저는 보통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분당 서울대 병원 검색을 해서 뉴스로 가서 진행성 함께요. 복합적인 증상 살펴볼 필요. 이게 그러니까 뉴스 기사도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거를 이제 자소서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보통은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좀 그 병원에 소속된 개인에 대한 기사는 조금 인용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병원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찾고 조금 뭐라 그러지 내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쓰는 게 되게 좋거든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이것도 뭐 개인에 관련되긴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런 날짜 같은 것도 다 이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2월 18일 뭐 2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링크도 달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기사를 다시 안 읽을 수 있게 그냥 한 줄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사의 핵심 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이 기사를 굳이 다시 안 읽어도 될 정도로 해서 쭉쭉쭉쭉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넓히는데 그냥 공부를 하셔도 되고 자소서에 인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통 지원 동기 같은 거 쓸 때 많이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 속으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뭐 분당 서울대 병원이 뭐 세계 최초 정밀의학적 뭐 인공와우 수술을 정립한 모습이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뭐 저는 뭐 뛰어난 집중력과 학구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분당 서울대 병원의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뭐 생각하여 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진짜 너무 즉석으로 만든 거고 그냥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인용을 하실 분들은 그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넣었고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막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뭐 뭘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막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 정보를 그럼 좀 습득했다. 굳이 기사를 언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굉장히 좀 귀감이 됐다. 뭐 감동을 받았다. 뭐 봉사한 걸 봤다. 뭐 감동을 받았다. 뭐 그래서 지원을 했다.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인용하실 분들은 뭐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굳이 막 뉴스 기사까지 인용 안 하고도 많이 자소서 쓰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되게 어려운 거라서 되게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뭐 기사 인용은 해도 되고 뭐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실제로 뭐 지원 동기 및 포부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상관이 없고, 실제로 지원 동기 및 포부는 그냥 무난하게만 작성하시면 돼요. 진짜 제가 뭐 빅5 합격자 자료 되게 많이 봤는데 막 지원 동기 포부를 엄청나게 막 진짜 막 기깔나게 쓴 그런 거는 되게 찾기 힘들어요. 다 약간 진짜 무난하게 쓴 게 대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런 뭐 실무 역량이라든지 여러분들 경험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이거는 어렵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홈페이지만 간단하게 봤는데, 여러분들 실제 병원 조사 하실 때는요, 이제 병원 조사 하실 때는 이제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은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면접까지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면접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요, 이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가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박혀요. 그걸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낫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간호부 홈페이지 보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어요. 없는 것도 꽤 많아요. 없는 병원도 꽤 많아요. 근데 이 간호부 홈페이지를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많아요. 빅5도 웬만하면 다 있고, 방금 보셨던 분당서울대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간호부만의 미션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참고하기 좋겠죠. 자소서 쓰는데.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병원 그 공부하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병원 공부하는데 1시간으로 딱 제한을 두는 거 뭐냐면요, 하다 보면 뭐 간호부 홈페이지까지 보고 뉴스 기사 계속 찾아보고 하다가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생겨요. 진짜 막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 하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 하나만 지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한 5개 정도 목표를 잡아놓고 한 개당 30분 해서 딱딱 시간 나눠 갖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하나에 열중하다 보면은 약간 힘 빠져요. 그냥 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니까, 딱 시간 정해서 이제 그 분량에 맞게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글감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뭐 내 경험 정리 같은 경우는 뭐 제 경험을 여기서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예시로는 이제 병원 정리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뭐 키워드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키워드 추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병원의 인상 자체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을 아무리 써도 이상한 거예요. 아마 지금 자소서 여기 되게 꽤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전자책이라든지 막 그런 거 블로그 같은 거 보고 이제 쓰기 시작한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막 그냥 썼는데 뭐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라고 이런 생각을 뭐 고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큰 틀을 잡아드릴 수 있게 2가지 법칙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성 법칙. 두 번째는 두경배 법칙입니다. 2가지 법칙을 제가 만들었어요. 일단은 요거는 예시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각 법칙이 뭘 뜻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이제 한 문장 안에는 한 가지 내용을 담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문단 안에는 한 가지 주제를 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대충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통일성의 법칙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두경배 법칙은 뭔가 줄임말 같죠. 그래서 이 2괄식 경험, 배움 법칙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이 구조로 자소서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게 두경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자체가 없이 그냥 막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훨씬 글이 깔끔해져요. 이 통일성 법칙까지 같이 적용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갈식이죠. 두 갈식.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그래도 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먼저 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두 갈식이 뭐냐면요. 문단 초반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있죠. 그냥 핵심 내용. 그냥 핵심을 바로 말해주는 스킬이에요.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전달력을 엄청나게 상승시켜줘요.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는요, 이쁘게 쓰고 막 감동적이게 쓰고 이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1순위가 전달이에요. 전달.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랑 그런 뭐 배운 점이나 뭐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잘 전달하는 게 1순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뭐 문장이 되게 무난하다, 단어가 되게 그냥 좀 그냥 그래 보인다라고 뭐 처음에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자소서가 오히려 더 좋아요. 막 되게 유려하게 막 무슨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소서 꾸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달력만 높여서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가 있어요. 처음 자소서 쓰는 분들 제가 그냥 좀 만든 문장인데 막 이렇게 전개를 하세요. 막 나눔을 함께하는 친구와 함께 기회가 다 뭐 땡땡병원 봉사활동 신청하게 되어 뭐 그것에 만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물론 이거는 제가 급조해서 만든 문장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느낌으로 쓰세요. 이거는 솔직히 좀 완전 최악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약간 엄청 길고 전달이 안 되는 문장을 많이 만드세요. 근데 그냥 이게 아니라 진짜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핵심 내용은 그냥 친구랑 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거잖아요. 봉사활동을 해서 사람들과 만났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땡땡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훨씬 좋아요. 이 뭐 되게 그럴듯하게 이제 쓴 것 같지만 자소서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두 갈식이에요. 바로 뭐가 나올지 보이죠. 그냥 첫 문장부터 땡땡병원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후에 봉사활동 내용이 나오겠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문장은 뭘 말하는지도 한 번에 이제 전달이 안 되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도 이제 한참 걸려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갈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그럴듯하게 꾸며보면은 뭐 땡땡병원에서 뭐 봉사활동을 하며 뭐 대상자와 소통하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되게 통일성 법칙도 되게 잘 지켰죠.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한 가지 내용만 담겨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성 법칙도 안 좋고 뭐 두 갈씩도 표현이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 있죠. 이 두 법칙만 잘 적용해도 진짜 상위 10% 잡아도 돼요. 이거를 이 큰 틀을 모르고 쓰시면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이 정도 좀 큰 틀을 갖고 쓰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부분에서 다 100% 맞진 않아요. 가끔 이제 이 법칙들이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외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칙을 알고 예외를 쓰는 거랑 모르고 예외를 쓰는 거는 완전히 그 수준이 달라요. 그런 수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큰 틀을 저렇게 가지고 가셔라.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실제 저랑 컨설팅 했던 분 자소서 그 원본이거든요. 원본인데, 어, 처음 자소서 쓰신 분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첫 문장부터 한 제가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 정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한 조금 읽어보셨죠? 근데 어떠세요? 이게 첫 문장 딱 읽었을 때 느낌 뭔가 좀 아까 전에 계속 여기서 말했던 거랑 그런 단점들이 딱 느껴지시죠? 그죠? 활발하고 적극적인 이게 첫 문장 보시면요. 100자가 넘습니다. 106자예요, 지금. 거의 한 104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은 잘 안 써요. 웬만하면은 진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책 받아보신 분들 여기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전자책에도 보면은 그냥 9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 그 내용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로 긴 문장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뭐 예시로 썼을 수 있지만 안 좋은 문장으로. 그 정도로 뭔가 내용 전달을 하는 문서에 있어서는 이렇게 긴 문장은 대부분의 경우에선 안 좋다. 그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문장 길이를 좀 줄여야 되고요. 문장 길이를 좀 줄여야 되고 짧게. 그리고 첫 문장을 이제 두 갈씩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격 및 특기사항을 묻는 내용인데 문단을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첫 문단 보면은 막 되게 주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아까 전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통일성 법칙에 뭐가 있었죠? 한 문단 안에는 한 가지 주제가 담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문단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내 성격이 어떤지를 막 말하다가 중간에는 갑자기 뭐 실습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환자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문단을 나눠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그렇게 됐고 여기에 되게 안 좋은 그게 소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뭔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언제나 친구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뭐 조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막 이런 거. 뭐 라포 형성의 선구자로서 막 이런 거. 혹시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뭘 뜻하는지 혹시 이렇게 감이 오신 분 있으세요? 아마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뭘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 초록색 표시한 게요. 약간 그러니까 좀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약간 비교 우위를 보이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간호사 자소서에서는 되게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그러니까 막 보시면은 특히 그러니까 뭐 중심이 되어서 선구자로서 이것도 웬만한 병원에서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인재상은 아니고요. 특히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요거예요. 이 조원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난 잘했다 이거 있죠.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세요. 막 얘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난 잘했다 이거 있죠. 좀 웬만한 경우에서 안 좋습니다. 대부분 안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들 못했는데 나 잘했다. 되게 비교 우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랑 동료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바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비교 우위 좋아하고 얘 밟고 일어서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쓰면 안 되겠다고 확 느낌이 오시죠.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원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죠. 그게 되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얘네를 까내리면서 나를 돋보이면 안 되고 내 장점으로 얘네를 도왔다.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병원 자소서는 병원은 이제 팀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은 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원과 조화를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만 돋보이고 막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나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장에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라포 형성을 했다. 아무리 말해봤자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런 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이러면은 설득력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두경배 법칙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경험을 중간에 넣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실제로 첨삭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초 정도 제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으시죠? 요거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앞에 내용보다 훨씬 잘 읽히는 거를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첫 문장 되게 짧아졌어요. 저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전달이 잘 되죠. 그죠? 내 성격이 어떻다가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대한 두 갈씩으로 앞에서 내가 어떻다 그리고 내가 말할 게 어떤 거다를 딱 보여주는 문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유대를 잘 맺는다, 관계를 잘 맺는다 해서 병동 실습을 하며 뭐 유대를 맺었다까지 말해준 다음에 뒤에 이제 경험으로 이제 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성형외과 실습에서 뭐 폭언을 일삼는 환자가 있었다 해서 이 경험 안에서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말을 설명을 했어요. 이거 지원자님한테 따로 이제 물어보면서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해서 직접 뭐 수정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막 과정을 잘 드러내 있고 여기 중간에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과정 막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다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내 노력이 있었고 결과가 있죠. 이게 그냥 경험이에요. 이게 스토리텔링이고 이게 되게 좋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스토리텔링. 별로 안 어려워. 막 스토리텔링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냥 어려움이 굳이 뭐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 노력과 결과만 잘 보여주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거 없어도 돼요. 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배움으로 마무리했는데 사실 이 배움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마지막 문장은 그냥 제가 이 지원자분이 이렇게 쓰시길 원해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뭐 이런 포부 같은 건 저는 잘 안 넣어요. 막 이렇게 뭐 간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넣긴 해요. 근데 넣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두경배 법칙 마지막 배움에서 배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문장은 아마 실제로 써보시면 알겠지만 꽤 만들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긴 않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만 잘 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 정도만 자소서에 잘 녹이셔도 괜찮아요. 이 마지막 문단은 만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진짜 이 정도만 잘 만들어도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자료들 있죠. 절대 복붙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런 완전히 그냥 붙여 넣어 갖고 자소서를 꾸미면은 이거 프로그램으로 다 필터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카피킬러로 그 뭐야 표절 검사를 다 진행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채용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시면 이런 거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자료 다 마찬가지예요. 참고만 하셔야 되지 이거 절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법칙, 통일성 법칙과 두경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소서를 꾸미셔라. 이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글감 정리, 두 번째로 이 법칙. 그래서 자소서의 큰 틀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마 예시 같은 거 보시면은 한번 이게 보시면은 완전히 안 보고 쓰는 거랑 이제 한번 보고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론은 여기까지고요.